제6장의 첫 번째 액티비티 윈도우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액티비티 윈도우 중 액티비티 디테일스에 대해 살펴보고 프리마베라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액티비티 디테일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비티 디테일즈는 이 상단에 돋보기처럼 생긴 거에 A자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밑에 디테일즈를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디테일즈 영역의 내용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이라는 탭을 클릭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너럴에 보시면 자, 이 해당 액티비티,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선택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액티비티의 ID, 그 다음에 액티비티 네임, 그 다음에 프로젝트 ID,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타입. 자, 얘는 지금 스타트 마일스톤이고, 얘를 클릭하면 태스크 디펜던트, 이런 식으로 타입 바뀌죠. 그 다음에 듀레이션 타입, 그 다음에 퍼센트 컴플리션 타입,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칼렌더. 지금 칼렌더가 이걸로 물려 있는데요. 스탠다드 5day가 지금 물려 있죠. 그리고 지금 WBS는 요 지금 액티비티에 소속된 WBS. 그다음에 Responsible Manager. 그다음에 Primary Resource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너럴 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살짝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태투스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태투스로 가시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액티비티 아이디와 네임 프로젝트 아이디는 그냥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보시면 duration, original duration, actual duration, remain duration, at completion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total plot, free plo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태투스는 나중에 그 실적 업데이트와 관련돼서 이쪽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듀레이션이야 뭐 이제 입력이 되어 있고 바꿀 수 있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실적을 입력할 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계획 단계에서는 입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스타트 피니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날짜는 기본 이제 지금 계획 단계에서 스케줄 돌려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날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실적 입력할 때 스타트 피니시 날짜 이거 선택을 하면서 날짜가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듀레이션, 퍼센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실 constraints, 어떤 이 액티비티에 대한 일정에 대한 제약사항 같은 것들을 걸어줄 때 이 constraint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레이버 유닛, 현재 그 자원 유닛들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 이것도 그 실적 업데이트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자, 스태투스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탭을 가보겠습니다. 리소스. 지금 리소스가 하나도 물려있지 않은데, 여기에 그 해당 액티비티에 물려있는 리소스에 대한 그 정보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액티비티 코드. 이 액티비티에 어사인 되어 있는 액티비티 코드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지금 저는 릴레이션십이 할당이 되어 있죠. 이 액티비티의 선행 그리고 후행 액티비티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보여주는 그런 탭입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냥 노트에다 메모하듯이 얘는 그냥 이 액티비티에 관련된 메모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탭은 스텝인데요. 우리가 액티비티를 하나의 스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액티비티를 좀 단계를 쪼개가지고 좀 자세히 내가 관리하고 싶다. 그런 이제 액티비티의 각 단계를 나눠 놓는 게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을 어사인하는 곳이고요. 자, 피드백이라는 쪽이 있는데요. 이거는 리소스와 관련된 그 내용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PSN Docs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WP는 이제 워크 프로덕트, 그러니까 산출물과 관련된, 그리고 Docs는 다큐멘트, 뭐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 해당 액티비티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어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탭은 리스크들을 여기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xpense,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리는 전체 예산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액추얼, 리메이닝, 뭐 퍼센트 컴플리트 관련된 그 서머리된 요약 정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탭들을 살펴봤는데요. 요 탭들 중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요 제너럴, 그다음에 스테투스, 그다음에 리소스, 그다음에 코드,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스텝 정도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디테일즈의 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탭 쪽에 있는 부분에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Customize Activity Details라는 이게 그 부분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디스플레이 된 탭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직 디스플레이는 안 되어 있지만 available, 사용 가능한 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된 것 중에 내가 뭐 서머리는 나 굳이 안 보겠다, 그리고 expense도 굳이 안 보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왼쪽으로 넘어가고요. 혹은 선택을 하시고 이거 remove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피드백도 필요가 없고 노트북도 내가 안 볼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 요것만 내가 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필요한 놈들만, 나한테 필요한 탭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훨씬 깔끔해지고 간결해졌죠.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제 요 설정하는 방법을 까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ustomize Activity Details에서 내가 이 탭들을 꺼내고 또 넣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Activity Details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리마베라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마베라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는 그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Ctrl N입니다. Ctrl N은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는 단축키입니다. Ctrl N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에 파일 메뉴에서 New를 클릭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생성하지는 않겠고 캔슬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축키는 Ctrl O라는 게 있는데요. Ctrl O는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오픈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오픈을 누르셔서 프로젝트를 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WBS만 입력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Ctrl W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Close All 기능입니다. Ctrl W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두 닫겠냐? 라고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Yes를 누르시면 자, 모든 프로젝트가 닫히게 되고요. Ctrl W는 Close All의 기능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Ctrl P는 우리가 잘 알듯이 프린트 기능입니다. 자, Ctrl P를 누르시면 프린트와 관련된 그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인쇄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Ctrl A는 모두 선택하는 기능이죠. Select All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Ctrl F는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요.
네, 찾기 기능입니다. 여기는 찾기 기능만 있고요. 대신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바꾸기 기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G가 있는데요. 보통은 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G를 누르면 언두 기능이 됩니다. 물론 프리마베라에서도 언두 기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마베라는 파일 저장 형식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저장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마벨에서 수정을 할 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마벨에서는 이 언두 기능이 되긴 되지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G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E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fill down이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내용을 계속 밑에 복사해서 넣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면 fill dow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E였고요. 다음 컨트롤 방향키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WBS에서 이미 배워봤습니다. 하이라키 구조를 바꾸실 때 컨트롤 방향키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었습니다. 위아래 혹은 이제 좌우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하고 방향키였고요. 다음 또 많이 쓰시는 게 F9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줄 우리가 돌리는 기능이죠. 이거는 스케줄을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F9라는 단축키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아이콘도 쓰시면 되겠고요. F9라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스케줄을 바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탭 기능입니다. 컨트롤 탭은 우리가 이 그룹으로 되어진, 특히 WBS로 그룹 지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면 접혀지고 또 펼쳐지고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접혀지고 펼쳐지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컨트롤 탭을 이용하면 바로 그 기능을 단축키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접혀졌다가 다시 컨트롤 탭을 누르시면 다시 펼쳐집니다. 컨트롤 탭을 누르시면 접혀지고 펼쳐지고, 컨트롤 탭을 누르시면 접혀지고 펼쳐지고, 네, 그 해당 그룹 안에서 접혀지고 펼쳐지고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나머지 단축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머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축키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리마베라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